그 영업관리가 여러 가지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영업사원의 영업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영업 및 영업관리의 일반적인 개괄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영업과 영업관리가 뭐냐,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어로는 우리가 셀링한다 하는 얘기인데, 셀링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의 어떤 직접적인, 요즘에는 이제 뭐 간접적인 것도 조금 포함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과의 어떤 관계, 요새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처럼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영업사원의 활동을 우리는 영업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기업에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대면적인, 접촉하는 대면적인 인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라고 하는 말에 관리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영업 관리라고 하면 세일즈 매니지먼트라고 칭하는데, 세일즈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매출액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매출액 올려서 뭐 하려고 그래요?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매출이나 수익과 같은 기업의 목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과의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면적인 접촉을 활동을 갖다가 플래닝, 계획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영업관리라고 한다. 대개 우리가 영업을 뭐 여러분들 전자한거래에서 B2B 영업이다, 뭐 B2C 영업이다라고 하면 B2B 영업이 플래닝이 더 강할까요? B2C가 플래닝이 더 강할까요? 내가 B2B 영업할 때가 더 어떤 기획 플래닝을 많이 하고 가겠어요? B2C가 많이 하겠어요? 예? 훨씬 더 B2C보다는 B2B가 훨씬 더 기획을 많이 해야 되겠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 기획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사전에 고객의 어떤 비즈니스를 잘 우리가 파악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영업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목표인 매출액이나 또는 이익을 갖다가 올리려고 결국은 고객과의 대면 접촉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통제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이 영업관리다. 앞에서 설명한 영업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 창출을 실제로 구현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 어때요? 그 기업은 성장할 수도 없고 결국 언젠가 발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수익을 내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어느 부서다? 영업이라고 하는 거다. 두 번째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판매 활동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단기적인 어떤 활동일 뿐만 아니라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잘 행하는 것. 고객과의 관계를 잘 행한다는 것은 처음에 신규 고객을 잘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창출된 고객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잘 유지해 나간다는 얘기는 바로 고객이 이탈해서 다른 경쟁사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업 조직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고객 관계 관리의 주체가 바로 영업 조직이다. 그래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술적인 어떤 기술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략적인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가 뭐 경영학 공부하면서 전략이다, 전술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되게 전략이라는 말, 전술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전략은 조금 CEO 같은 높은 계층에서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전술은
좀 낮은 차원에서 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략은 기간이라고 보면 좀 장기, 롱텀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전술은 조금 단기적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전략은 플래닝, 이런 기획 이런 거에 관계가 있다고 하면, 전술은 테크니컬, 다시 말하면 스킬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영업이라고 하는 게 관계적인 영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관계적 영업의 중요성이 오늘날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아까 내가 B2B 영업, B2C 영업 잠깐 했듯이, B2C 영업할 때는 혼자 해요, 여러 사람이 해요? 혼자 하는 경우가 많죠, B2C는. 그러나 B2B를 영업한다, 내가 어느 기업 상대로 영업할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뭘 이루어서 가요? 팀을 이루어서 가죠. 마케팅 전문가, 기술 담당,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팀을 담당하고, 그 팀의 대빵이 누구냐면 영업 대표라는 말을 써요. 영업 대표. 다시 말하면 그 관계적 영업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면서 영업의 기능도 그냥 뭐 한두 달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대학에서 영업 관련된 학과가 생길 정도로 영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전문적으로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테크니컬한 것보다는 전략적인 어떤 역할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그 영업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표와 같습니다. 그럼 영업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서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많다. 여러분들 과거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10명이 졸업하면은 몇 명이 영업을 하겠어요? 회사에서 뭐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영업을 하겠어요? 적어도 30 내지 40%가 영업을 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만 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3만 명 정도는 적어도 영업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 수치인데, 보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 40만 명이라고 하고요, 제약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영업사원이 3만 명이라고 해요. 자동차 업계만 해도 6 내지 7만 명 정도가 영업사원이라고 하고요. 다단계 어떤 영업의 경우에는 뭐 거기에 등록된 사람은 약 800만 명 정도 되지만, 실제로 160만 정도가 상당한 영업 활동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 영업의 어떤 본사 또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중에서 나 컨설팅하는 직업 가지고 있어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컨설팅하는 사람들도 영업과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영업 따오는 거죠. 그래서 광고회사 등 서비스 업체에 근무하는 영업사원들이 엄청 우리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업사원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그 직장의 어떤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영업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그 은행, 하나은행에 가면 앞에 카운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카운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우리가 텔러라고 하는데, 그 텔러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달러를 2만 불을 바꿔서 정기예금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얼른 일어나서, 교수님 그 달러 그냥 정기예금 하지 마시고요, 뭘로 하세요? 뭐 DLS로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 하면요 정기예금은 2% 주는데 이거 하면은 4.3% 이자 드릴게요. 근데 내가 바빠서 그냥 예 하고 그냥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지개 리스크가 큰 거더라고. 해외 니케이 일본 주가지수, 그다음에 유럽의 유로 뭐 50이라고 하는 주가지수, 미국의 S&P 주가지수, 세 개의 주가지수가 내가 가입하는 날하고 비교해서 그거보다 떨어지지 않으면
뭐 4.3%를 받는데 상당한 정도 떨어지면 원금이 거의 못 받는 정도의 리스크한 제품을 나한테 추천했는데 사실 내가 그날 뭐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알았다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괜히 내가 속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여직원이 왜 나한테 그걸 영업을 했겠어요? 그걸 내가 들어가자마자 1%의 수익이 글로 가요. 하나은행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업하는 것 같지 않아도 상당한 사람들이 사실은 영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러를 바꿨다고 하니까 잘 바꾼 것 같아요? 못 바꾼 것 같아요? 잘 바꾼 것 같아요. 네, 벌써 작년부터 나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바꿀 때는 1,050원에 바꿨죠. 달러를. 지금 얼마죠? 지금 1,215원 정도 갔는데 아마 올 연말쯤 가면 1,240원대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바꿀 때만 해도 계속해서 달러가 지금 너무 고가다 더 내려갈 거다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인문학을 공부하니까 뭐가 와요? 촉이 와요. 촉이 와요. 그래서 영업사원으로는 불리지 않지만 은행 지점이나 증권사 직원처럼 실제로 영업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다. 다음에 우리가 영업교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업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영업이라고 하는 학문의 위상은 어떤가를 보니까 몇 가지 내용들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영업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건양대학교는 제가 비즈니스 영업론을 거의 10년 전에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쭉 가르쳐 왔지만 대부분 대학에서 영업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 가면 10명 중에 3명은 영업을 담당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인생 살아갈 때까지 영업을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업을 안 할 일이 없어요. 영업을 다 해야 돼요. 뭔가 하되 영업을 하게 돼요. 내가 결혼을 잘하려고 해도 영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라는 상품을 잘 포지셔닝해서 결국은 해야 내가 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영업에 대한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물건을 판다 해서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갖지만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미국의 경우에 영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조사해 보니까 2006년도만 해도 20개 대학밖에 안 됐어요. 2011년도에는 50개 대학에 불과했는데 2015년도에 조사한 걸 보면 93개 대학이 미국 대학 중에서 특화된 영업 프로그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21개 대학이 영업 관련 학과가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가만히 보니까 영업 관련 학과나 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률도 다른 과보다 훨씬 좋았고 이직률도 낮았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나 영업할래요 라고 지원하면 취업하기 아주 좋아요. 근데 내 그 시골에 있는 큰형의 아들 둘이 다 제약회사 영업을 하는데 걔들을 그 명절 때 만나서 물어보면 영업이라고 하는 직종을 무진장 좋아해요. 다른 부서 안 간대요. 왜 안 간다 그래요? 월급도 다른 부서보다 많고 그리고 처음만 힘들지 어느 순간에 가면 뭐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시간이 어때요? 자유롭죠. 아침에 회사 가서 출근 사인하고 나오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할 일 끝나고. 그리고 영업사원들은 뭘 줘요? 영업사원들은 매일 출장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점심도 자기 돈으로 안 먹죠. 또 기름도 자기 돈으로 안 넣죠.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 보면은 차를 다 이제 타고 다녀요. 하나는 BMW, 하나는 아우디 타고 다니더라고요. 뭐 직책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는 좀 높지만 하나는 과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아우디 타고 다녀요. 왜? 기름 넣는데 그 뭐 마티즈 타고 다니면서 기름 넣나? 그 아우디 타고 기름 넣나? 기름값 다 준다는 거예요. 뭐 걱정 안 하더라. 그래서 생각보다 영업을 한번 시작한 사람들은 영업 직종에 대한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있고 대학 나와서 처음 한 영업을 3년 정도만 한 사람은 굶어 죽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는 매너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부터 시작 달라요. 네. 그래서 영업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럽에서도 약 10개의 대학이 영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 연구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진한 면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영업 관련된 특화 저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널 이름이 Journal of Personal Selling and Sales Management라고 하는 저널이 존재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케팅 관련 주요 학술의 어떤 영업에 관련된 논문을 보면 영업 관련 논문이 거의 뭐 없을 정도로 1 내지 2%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업에 대한 교육이나 학술적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는 뭘까 보면, 첫 번째는 영업인의 어떤 전술이나 또는 기술적인 어떤 영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교과서에서 보면 영업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낮은 차원으로 그동안 보았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을 갖다가 프로모션 중에 뭐 하나에 불과하다 하는 차원이고, 경영 철학 발전 단계에서도 뭐 판매 지향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관점 때문에 그동안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가 아닌가. 두 번째는 영업에 대한 자료나 사례 이런 것들이 획득하기 매우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수업하면서 중간에 제가 그 보험 영업하는 전문가를 한번 데려다가 특강을 시켜요. 작년에는 자동차 영업도 시키고 보험 영업도 시켰는데, 올해는 일단 지금 보험 영업 전문가를 한번 시키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듣고 보면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부인데요,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뭐 어렵지 않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한 70 몇 세까지 그걸 하겠대요. 네. 근데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노하우를 뭐 학생들한테는 와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업사원들끼리 그걸 전달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영업에 대한 어떤 자료나 사례가 잘 공개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 수익 창출 차원에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 이렇게 공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영업이라고 하는 현상이 아까 B2C, B2B 영업하는 것처럼 B2C보다는 B2B인 경우에 상당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영업사원이 술을 잘 먹어야 도움이 돼요? 술을 못 먹어야 도움이 돼요? 잘 먹어야지. 영업사원이 말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런 것이 바로 다 오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업할 때 가장 B2B에서 실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이 많은 거래요.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다 보면 뭐예요? 자기 상품에 대해서, 자기 제품에 대해서 자꾸 고객한테 좋다고 이렇게 설명하겠죠. 근데 고객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고객은 그 상품, 제품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고객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고객이 원하는 걸 줘요. 예를 들어서 드릴을 만드는 업체가 이 드릴은요, 뭐 드릴에 대해서 좋아가지고 뭐 하나 사면 2개를 깨주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고객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나 같으면 드릴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리가 커야 안 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막 구멍을 뚫는데 막 지나치게 소리가 커가지고 앞뒤 위층에 방해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게 뭐냐? 고객이 소리가 드릴 쓰려고 하면 소리 때문에 어떤 고생을 했던 사람 같으면 이 드릴은 소리가 다른 드릴보다 작다는 걸 갖다가 고객한테 소구를 해야 되겠죠. 구멍도 큰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이 있다고 하면 저희 제품은 구멍 관계를 뭐 10개 해서 크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객이 요구하는 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초보 영업사원은 자기 회사 제품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말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손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말이 많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꼭 영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중에 술을 잘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 그럼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영업을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 조카들 2명은 얀센에 영업사원 한 애가 있고, 지금은 이제 한미제약 하다가 지금 종군당으로 옮겼는데 2명 다 술 안 먹어요.
여러분들 술 먹으면서 영업하면 어때요? 술 먹고 나면 다음날 어떻게 해요? 후회하나요? 안 해요? 후회하죠. 그래서 술 접대하면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예요?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없는 관계. 그러니까 오히려 술을 안 먹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또는 요새는 문화가 뭐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직장에서 위에 사람은 구성원들한테 회식 한번 시켜주는 게 잘하는 일을 생각하지만 구성원들은 회식 좋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대요.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뭐 애들 보고 뭐 남편하고 어디가 회식하는 걸 좋아하지 직장 안에서 회식하는 걸 안 좋아한다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과거에는 뭐 술을 1차, 2차 먹던 시대에서 요새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뭐 영업하는 사람이 술을 못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고 말을 언변력이 막 높아서 그 할 필요도 없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죠. 꼭 필요한.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영업인이 어떻게 역할 변화가 되어 왔느냐. 우리가 이제 시대를 보면 생산 시대가 있었어요. 생산 시대는 뭐 공급자가 아주 적던 시대죠. 만들면 팔리는 시대예요. 그때는 영업사원의 역할이 그냥 공급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판매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공급자가 점점 조금씩 늘면서 판매자 시대로 가고, 또 이제 마케팅 시대로 오니까 영업사원의 역할이 뭐냐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역할. 그게 이제 문제 해결자 역할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드디어 이제 파트너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영업사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다?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이에요. 이 가치 창조자 역할을 여러분들 한번 항상 염두에 두세요.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인가? 가치 창조를 하는 과정은 뭐라 하겠어요? 가치 창조 과정이 한마디로 뭐예요? Value Added Process. 뭐예요? 공급망 시간에 제가 생산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 이 세상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조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산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동물은 자식을 낳아야 안 낳아요? 동물도 자식을 낳아요. 근데 동물하고 사람은 뭐가 다르죠? 동물도 자식을 낳고 사람도 자식을 낳는데 동물은 변화가 없죠. 동물은 옛날 그 집이 그대로죠. 10만 년 전에 동물의 집이나 지금의 집이나 새 집이 똑같잖아요. 근데 사람은 집이 모양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문화를 창조하죠. 그 문화가 결국은 문명을 만들죠. 근데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는 것은 뭐가 가능하게 한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교육이 없어요. 동물은 그 큰 놈이 작은 놈한테 그 먹고 사는 정도만 교육을 시키지 그 이상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낳는 것은 동물하고 똑같지만 교육이라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면서 결국은 문명을 창조해가는 게, 나라라고 하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나라가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조혜인이가 그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방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땅을 남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제일 중요한 거고, 남이 침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존립하는 근간은 국방과 세금이에요. 국방과 세금. 그 다음에 그 국가가 굴러가게 하는 것은 정치예요. 근데 정치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나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뭐 하고 있어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 그러니까 국가가 근간을 이루는 것은 국방과 세금이 중요하고, 국가가 발전해 굴러가려고 하면 결국은 정치와 교육이 다 이루어져야 돼.
근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다 뭐 하는 거냐면 가치를 창조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생산시대의 영업사원의 목표는 판매의 목적에 두었다고 하면 그 파트너 시대로 갈수록 고객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 CRM 이쪽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다. 영업사원의 지향점도 생산시대에는 단기 매출 실적을 올리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파트너 시대로 가면 장기적인 매출을 올리면서 고객의 니즈, 욕구를 잘 충족해 주는 것이 관점이다. 가장 밑에 줄을 보면 영업관리자의 영업관리 대상과 추정을 보면 어떤 그 과거의 생산시대에는 개별 영업사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은 어떻다? 주로 팀 영업이다. 김민정, 개별 영업이 쉬워요? 팀 영업이 쉬워요? 예? 팀 영업이 쉬워요? 개별 영업이 쉬워요? 개별은 무슨 사전에 조율할 게 없는 거죠. 너는 이걸 하라, 너는 뭐 이걸 할 거 없지만 팀은 뭐 해야 돼요?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거죠. 왜 팀이 해야 돼요? 혼자 불가능한 그런 거지. 혼자 어려우니까 모든 걸 복잡한 무슨 기술적인 것을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네? 아까 이제 영업이 결국은 이제 파트너 시대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영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첫 번째는 거래적인 영업에서 관계적인 영업으로 바뀌고 있다. 두 번째는 판매 어떤 거기에 목표보다는 영업의 어떤 생산성, 프로덕티비티를 올리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관리자의 역할에서 뭘로? 리더의 역할로. 이채원, 관리자와 리더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관리자와 리더 어떤 게 느낌이 좋아요? 왜 리더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정하는 건 리더예요, 관리자예요? 리더가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정해진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관리자예요. 근데 올바른 일을 찾는 것은 리더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리더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상위 개념이고 미래지향적일까요? 더 전략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관리적인 활동에서 기업가적 활동으로 변하고 있다.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플랜 C 그런 업무의 활동에서 기업가적 활동으로 전환된다 하는 얘기는 기업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기업가 하면 뭐예요?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엔터프린십. 기업가 정신은 뭐예요? 새로운 걸 하는 거죠, 새로운 걸.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렇죠. 김민정, 우리가 왜 배우죠? 모르니까 배우는 거죠. 배우면 결국은 내가 갖추지 않은 것을 갖추려고 배우는 거예요. 갖추는 거예요. 근데 왜 갖추려고 하느냐? 생존에 갖추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 시작하면서 빅데이터 잘 배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빅데이터를 몰라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전문가 반열에 올라가서 뭐 일을 잘하려고 하면 빅데이터를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갖추는 것이고 갖추는 이유는 생존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고. 그러면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차이는 뭐냐? 안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에 뭐 돼요? 종속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저기 뭐가 필요해? 이 부분은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저기 뭐 내가 뭐 모르는 영역이 있어. 근데 내가 글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죠.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안한 거죠. 내가 A라고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마음속으로는 B라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B라는 부서로 쉽게 내가 가겠다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용기가 있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못해요.
못 가고 항상 뭐뭐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가졌다는 얘기는 항상 뭐예요? 혁신을 할 수 있는 거죠. 혁신을 왜 해야 돼요? 혁신하지 않으면 언젠가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적 활동을 정한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사원이 개별 영업사원에서 영업이 팀 영업 바뀐다. 아까 주로 이제 B2B는 팀 영업이고 B2C는 개별 영업이라고 했는데 보험도 그래요. 보험 영업할 때 개별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있고 조직을 상대로 영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성생명에 배라고 하는 어떤 상무가 있는데 연봉이 10억이래요. 연간 10억씩 번대요. 김민정, 연간 10억씩 벌면 어때요? 좋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10억을 벌겠어요? 학력이 고등학교 나왔어요. 학력이 고등학교 나왔는데 10억을 벌어요. 돈을 잘 벌고 못 버는 것은 학력과 무관해요. 뭐 스카이 대학 그거 아무도 안 중요해요. 내가 어제 점심에 여성분들 4명하고 5명하고 나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몇십억씩 드는 사람들. 몇십억씩 드는 사람. 학력이 낮아요. 근데 가만히 내가 보면 특징 중에 나이가 많고 돈이 많으면 말이 많아요. 뭔가 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돈은 부자는요 학력과 관계없어요. 예. IQ와도 관계없어요. 돈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돈을 버는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모으는 능력이 있고 돈을 잘 유지하는 능력이 있고 돈을 잘 쓰는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불리는 능력이 있어요. 백합이는 어떤 능력이 제일 좋아요? 백합이는 그 중에서 5가지 중에서 아마 돈을 쓰는 능력이 좋을 거예요. 쓰는 능력. 가장 행복하죠? 그렇죠? 나는 인생 살면서 그동안 제일 없었던 게 돈을 불리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버는 능력은 그냥 월급쟁이니까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돈을 벌려고 하면 그것은 부정밖에 없으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돈을 일정하게 버는 사람은 돈을 잘 모으거나 유지하거나 불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강한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영업이 변한 지금 설명한 것처럼 5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